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닥톡 지식인 상담한의사 정소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과민성 방광 생활관리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과민성 방광은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을 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방광을 더 수축시키는 그런 음식들을 피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광을 수축시키는 이뇨작용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음식이 카페인, 탄산, 알코올, 그리고 시큼한 맛이 나는 과일이나 음료인데요. 자, 우리가 카페인이라고 하면 흔히 커피만 주로 생각하기 쉬운데 카페인이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나 초콜릿 그리고 바카스, 디나 비타오백 같은 그런 드링크 중에도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음료 같은 걸 마실 때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지 좀 잘 살펴보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를 피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탄산음료를 주로 치킨이나 피자처럼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주로 먹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탄산음료도 더 피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라도 탄산이 아닌 다른 음료로 대체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 피해 주셔야 되고 시큼한 맛이 나는 과일이나 음료를 피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시큼한 맛이 나는 과일이나 음료가 과일 중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시큼한 맛이 나는 시트르산이 들어있는 그 음식이 오렌지나 감귤류 그리고 포도, 딸기, 토마토처럼 이런 시큼한 맛이 나는 과일을 피해주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뭐 과일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시큼한 맛이 나지 않는 배나 감이나 바나나, 망고 같은 과일은 먹어도 괜찮으시니까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페인, 탄산, 알코올, 시큼한 맛이 나는 과일이나 음료처럼 방광을 수축시키는 그런 음식을 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음수량입니다. 음수량을 우리가 방광의 저장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방광에 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위가 약한 사람이 과식을 하면은 그 위에 더 무리가 되는 것처럼 방광이 약한데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방광에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세요. 지금 과민성 방광을 좀 오랫동안 앓으신 분은 이미 물을 조금 먹는 게 생활이 돼 있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냥 물을 먹으면 소변을 자주 보니까. 그래서 물을 자꾸 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너무 적게 먹으면 소변이 진해지고 그렇게 농축료가 되면 방광염이 쉽게 걸립니다. 그래서 방광염이 쉽게 걸리면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증상도 확 심해지고 그게 감기 후유증처럼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오래 가기 때문에 방광염에 자주 생기면은 이제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 되게 힘들어지세요. 그래서 방광염이 자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물을 조금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방광이 근육으로 돼 있는데 이제 소변이 차면 쭉 늘어났다가 소변을 볼 때 쭉 줄어들고 이제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물을 너무 적게 먹고 적게 먹게 되면 방광이 작아지게 됩니다. 늘어날 일이 없게 돼요. 우리가 근육이 안 쓰면 굳어지잖아요. 굳어지고 나중에 늘어나려고 할 때 안 쓰던 근육을 쓰려고 하면 이제 뻐근하고 잘 늘어나지 않게 되는데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광 근육도 오랫동안 방광이 이제 이렇게 늘어난 적이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방광이 작아져서 늘어나려고 하면 아프고 잘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을 너무 적게 마셔도 안 된다. 그래서 적게 마셔도 안 되고 많이 마셔도 안 되고 1에서 1.2리터 정도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음수량을 지켜서 먹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시고 이게 우리가 보통 종이컵으로 먹을 때 한 컵이 한 190cc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꽉 채워서 안 먹고 한 3분의 2 정도 채워서 먹잖아요. 그래서 150에서 160 정도를 먹게 되는데 그 150, 160 정도 되는 종이컵 한 컵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7, 8잔 정도를 먹는 게 하루 1에서 1.2리터 정도가 되니까 그 7, 8잔 정도를 마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수량을 1에서 1.2리터 정도 적당하게 마셔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그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광하고 자궁은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관계를 가지면 방광에 자극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성관계는 최대한 피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잔다라는 거는 이제 뭐 12시 전에 자는 게 필요한데, 이게 기력 관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기력뿐만 아니라 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위기와 방광의 관련 때문에 잠을 12시 전에 자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위기라는 것은 호위하다 할 때 위자입니다. 뭐냐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딱 뜨면 우리 몸에서 나와서 우리 몸을 뺑뺑 돌면서 우리 몸을 지켜주다가 밤에 잠이 들면은 몸속으로 쑥 들어가는 기운이 이제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해가 떠 있을 때 활동을 하고 해가 지면 몸속으로 들어가야지 건강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해가 떠 있을 때 활동하고, 우리도 활동하고, 그리고 해가 지면은 잠을 자는 거. 이게 이제 위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데, 이렇게 살아가기는 너무 힘드니까 최소한 12시 전에는 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이 과민성 방광의 생활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치료하다 보면 이 잠이 이게 틀어질 때마다 증상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의 생활관리 중에서 이 마지막은 잠을 12시 전에 자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민성 방광의 생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그 방광을 수축시키는 카페인, 탄산, 알코올, 시큼한 맛이 나는 과일이나 음료를 피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음수량을 너무 많게 너무 적게 드시면 안 되고 1에서 1.2리터 정도, 종이컵 기준으로 7, 8잔 정도로 먹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관계를 최대한 피해 주시고 잠을 12시 전에 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관리 잘 하셔서 과민성 방광 치료 받는 거 빨리 나으시고, 그리고 예방하고 더 진행하지 않도록,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생활관리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